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8일 테마 및 뉴스 미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미 증시를 보시면요. 다우 산업이 플러스 0.7%,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89%, S&P 500은 마이너스 0.32%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핀비즈닷컴이고요. 보시면 애플은 마이너스 2.92%까지 계속 빠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 금지 확대 이거를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 말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애플 뭐 이런 칩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중국과 갈등해서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 어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전이 229K, 예상은 232K. 그런데 나온 확정치가 216K예요. 이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줄고 이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아직 살아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 미국 금리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뉴스를 계속 보시면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8월 내내 하락한 미 실업수당 청구, 대량 해고 못하는 기업들. 쭉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죠 보여드린 건 포렉스 팩토리라는 외국 사이트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실업수당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대량 해고 못하는 기업들, 일단 대량 해고를 하지 못하면은 기업이 아직은 사람을 더 쓰고 있다, 고용하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 자국 일부 업체의 요소수 수출 중단 지시, 요소수 관련주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남해화학, 비료 관련주 있죠? 비료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요소수 때문에 다시 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기사 읽어보시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요 외신이 7일 보도했다. 상황이 확산되면 한국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 요소수가 뭐 그렇게 뭐 비싸진 않는데 그때 중국이 한번 요소수 수출을 중단하였을 때 값이 몇 배가 뛰었죠. 사재기도 난무하고. 다시 요소수 대란이 오면은 또 이거 트럭 하시거나 배달하시는 분들, 트럭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또 피해 많이 입을 건데요. 일단 뭐 안타깝네요. 이런 수출 중단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분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일반 서민까지 갈등 받는다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오면요. 일단 요소수 관련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원 뉴스입니다. 애플 이틀 연속 3% 급락. 3% 아니고 마감은 2.92%입니다. 시총 269조 증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애플을 안 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데일리 뉴스인데요. 화웨이폰에 SK 칩 썼다. 미중 갈등 불똥. 이게 사실이라면은 SK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SK가 또 미국한테 제재를 받기 싫어서 미국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약간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직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니까요. 일단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은 요소수, 미국, EU, 유럽은 중견양한 새 철강 관세 도입 검토, 중등 일부 구국가 철강 과잉 생산 겨냥. 이게 만약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 거기에 관세를 더 부과한다면은 철강 값이 더 뜰 겁니다.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유명한 철강 기업이 포스코죠. 포스코가 또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이 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차전지 테마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핑계로 혹시 공매도라도 때리면은 하방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알고 계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한 뉴스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인리 전기차 배터리 신수도 건설 함께하길. 결론은 뭐 또 한국하고 인리가 뭐 신수도 관련하니까 뭐 제2의 뭐 네옴시티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일단은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만나서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은 테마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에는 원전, 모빌리티, 핵심 건물 분야 등의 양국 기업 기관 간 실질적인 미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도 개최됐다. MOU입니다. MOU 양의 각서일 뿐입니다. 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그거 있죠? 그 뭐죠? 그 우리나라 전투기 같이 투자하기로 해놓고 돈을 안 내고 있었죠. 과연 이것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걱정됩니다. 일단 테마는 살아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에스 뉴스입니다. 루닛 미 가던트 헬스 암 진단 서비스 국내 유통. 제가 알기로는 루닛이 지금 상당히 고점이고 그 루닛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뉴스 전해드렸죠. 그 합의원에서 주식을 나눠 가졌다. 그런 뉴스가 악재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그날 위아래로 흔들다 다시 올라가긴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알고 루닛 차트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루닛이 맞다면은 다시 미 가던트 암 진단 서비스 국내 유통이라는 테마가 또 있네요. 이거 근데 너무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뉴스입니다. 아까 정의선 현대 이 뉴스죠. 현대차그룹 회장 한인리 전기차 배터리 신수도 건설 함께하길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발판으로 소형 모듈 원전 수주 탄력 받나. 결론은 그냥 원전을 지을 수도 있다. 또 MOU 사안을 살폈다. 그 뉴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원전을 더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전 관련주. 국민일보입니다. 삼성전자 8세대 낸드 적용 고성능 SSD 990% 4TB 출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아무튼 또 삼성전자가 8세대 낸드 적용 고성능 SSD를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산업혈관 막힐라 동해안 신가편 송정로 15년째 공전인데 공사 구간이 울진에서 평창, 횡성에서 가평, 신송전 탑수 440기, 경유지역 경부, 강원, 경기. 사업 규모는 9천억대 이상, 완공 목표 2025년 6월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이렇게 된다면 테마가 송전로에는 전선이 필수죠. 전선 관련주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 관련이면 LS 전선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도 너무 올랐죠. 예, 그것도 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적자라는데 2036년까지 56조 원을 투입해 전국을 아우르는 대규모 손정만을 구축하겠다. 이미 송전은 다 되고 있는데 다시 대규모 송정만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참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전력 개통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전력 발전량만 늘어나면인데 전력 발전량만 늘어나면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발전소 출력 제어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좀 약간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뭐 지금도 전국적으로 전력은 다 전달되고 있는데 발전량이 늘어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자체 전국이 과연 정전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특히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전국이 한 방에 된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약간은 또 전기세가 아무튼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테마 전선 관련주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상한가 및 특진주 출전 인포스탁입니다. 대동기업이었죠. 포스코와 임무로봇 30% 갔으니까요. 로봇주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지넥스텍 뭐 일부 반도체 관련주 상승, 대기업 로봇 사업 협력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랍니다. 이게 로봇 육성 정책, 아지넥스텍도 그런 로봇으로 같이 엮인 거죠. 펜트론, 예, 검사 장비, 이렌시스, 로봇과 인공지능 AI 테마, 유진 로봇, 일부 자율주행 테마, 삼성, 네이버, 하이클로바엑스 도입 소식 등의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 피델릭스는 제가 그 설명해 드렸죠. 예, 중국 반도체인데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가더라고요. 예, 안타깝죠. 예. DR텍 글로벌 매출 확보에 따라 실적 상승의 기대감인데 DR텍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 기억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잤더니 좀 머리가 멍해서 근데 아마 신고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흥국석유, 예,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인데요. 지금 뉴스에는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석유 관련 선물이죠. 선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뭐 다시 석유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12월까지 계속 감산한다니까 그 영향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동금속은 뭐 대동이 대장주니까 따라가겠죠. STI 반도체 산업 개선, 피로팁스는 주주하는 기대감, 뭐 배당을 뭐 15%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이천 삼성 디스플레이와 검사장치 공급 계약 체결. 근데 프로이천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2차전지 충방 관련주로 뭐 아무튼 엮여 있다 해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휴림 로봇도 로봇이죠. 예, 일진홀딩스 이거는 또 비만, 예, 비만 당뇨 관련주,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기대감 속. 이 차트는 나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저도 이거 관심 종목에 놓은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일단은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이면서도 제가 맞는 100%는 아닙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실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그 반도체 장비 중고 업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CQ센 양자 관련주로 분류됐을 수도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신작을 통한 IP 다각화, 예, 대동이죠. 포스코와 특수환경. 대동 기어가 다시 대장주가 됐나 보네요. 전 대동인 줄 알았는데 대동 기어였네요.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부문 협력 소식 등 자율주행 테마로 엮였네요. 캠트로닉스, 예, 이것도 자율주행 테마에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인벤치지랩이 다시 이것도 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만 쪽으로 다시 엮였네요. 이것도 비만치료제에 꼭 다시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SPG 대기업 로봇 사업 협력 및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 이 정도네요. 이게 테마 어저께 올라간 거 이렇게 상한가거나 좀 많이 올라간 거 20% 이상 한 그래도 17% 정도 올라간 거는 계속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거 올려놓은 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 점 보시고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차트 추적 관찰하시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N자형 파동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 증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겠고요. 뭐 애플이 어디까지 바닥을 찍을지 모르니까 그 점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또 금요일장이니까요. 오전만 반짝하고 오후에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예수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국 9월 19, 20일에 FOMC 회의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더 심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안전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침에 테마 특징주 그리고 미국 증시 시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